이야기는 한국 웹소설 vs 일본 라이트 노벨입니다. 뭐 사실 vs라기보다는 그냥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 그 어그로를 끌고 싶어가지고 어그로 한번 끌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vs라고 했고요. 둘 중 누가 더 좋은지는 가리진 않습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게 말해보고, 라노벨스럽다 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일본 라이트 노벨과 왜 한국 웹소설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일단 스토리 전개가 첫 번째입니다. 스토리 전개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피소드 단위죠. 에피소드 단위로 엮어서 큰 그림을 그림, 요게 기본이죠. 한국은 요즘에 웹소설 시장으로 오면서 굉장히 에피소드가 이제 어느 정도 화 분량으로 되냐가 문제인데, 이제 5에서 보통 8? 9? 뭐 요 정도 사이인 것 같아. 5에서 10 정도? 요거는 작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작가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요 정도 되는 분량의 에피소드를 되게 쭉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라이트 노벨, 라노벨 같은 경우에는 권당입니다. 권당 권씩 이어붙여가지고 권 단위로 엮어서 큰 그림을 그림. 그래서 뭐냐면, 일본 라노벨을 읽어보면 초반에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 캐릭터들에 집중하고 가면 갈수록 서사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기,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엔딩, 뭐 이거를 한 권에 넣어요. 이거를 무조건 한 권에 넣고, 한국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단위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요. 거의 웬만하면은 에피소드 단위로 넣는데, 그게 뭐냐, 그냥 둘의 차이점이, 그러면 결정적인 게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은 한국 웹소설이 훨씬 빨라요. 진짜 훨씬 빠릅니다. 왜냐, 얘네들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직도 소설을 책으로 사서 봐요. 대부분 책으로 사서 보고, 거기 있는 사파, 좀 무흐한 사파를 즐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권 단위로 엮어서 그림을 내요. 에피소드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호흡이 권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한국 대여점 시절 때도 비슷했는데, 한국 대여점 시절 때는 사실 호흡이 권에 맞춰져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호흡이 느렸지. 근데 일본 라노벨은 한 권에 기승전결이 다 끝납니다. 예전에 대여점 때는요, 기승전결이 한 권에 안 끝났어요. 그냥 기승전결이라는 게 없었어. 대여점 때는 사실 기승전결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웹소설이 오면서 이제 5에서 10화 단위로 기승전결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진짜 한국 웹소설이 저는 엄청 발달하고 쓰기 어렵다고 느끼는 게, 요즘인데 한 화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게 진짜 한 화에도 기승전결로 끝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승전쯤에 끝내지. 그러니까 결까지 가기 전에 그 기승전쯤에 딱 끝내서 다음 화를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기승전 이렇게 하다가 하이라이트 하고 결말하고 에피소드 끝, 그 다음에 다시 에피소드 시작, 뭐 요런 느낌으로 가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책 시장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권이랑 이제 에피소드 단위로 있는 일반 핸드폰으로 보는 연재랑 이 두 개의 시장이 달라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차이가 있죠. 캐릭터. 자, 한국은 주인공에 집중합니다. 주인공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잘 되고, 주인공이 어떤 능력을 가졌고, 주인공이 어떤 힘을 가졌고,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 주인공이 회귀를 했느냐, 무슨 능력을 가졌느냐, 무슨 능력이 있냐, SSS 등급 특성이 있냐, 등급 스킬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뭐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일본은 주인공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히로인과 주인공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로인 캐릭터랑 주인공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여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개쩔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개쩔은 능력을 가진 주인공한테 히로인이 어떻게 빠지냐, 저 식빵을 물고 가던 이제 저 여자나, 아니면 어디 왕국의 공주로, 제3 공주로, 왕녀로 나오는 저 캐릭터, 붉은 머리에 가슴이 큰 저 캐릭터가 나한 주인공한테 어떤 식으로 빠지게 되냐. 그게 메인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인공 자체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여긴 캐릭터와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합니다. 너도 붉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히로인 캐릭터.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하면 한국은 좀 더, 한국은 스토리에 집중하는 느낌이면 일본은 캐릭터에 집중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토리가 엄청나게 쩐다는 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있죠. 라이트 노벨 중에서도 스토리가 엄청 쩌는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중점을 두는 식이 한국은 스토리면 일본은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건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이 주제로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타협선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일본을 따라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한국 웹소설도 캐릭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아 보인다.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제 메인 그거예요. 오늘의 하고 싶었던 이 주제를 꺼내들었던 얘기입니다. 굳이 뭐 일본식으로 써라, 라이트 노벨식으로 써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주인공이 정말 중요한데, 그 주인공 캐릭터에 대한 거는 별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주인공의 능력에 집중해. 얘가 회귀를 했냐 안 했냐, 빙의를 했냐 안 했냐,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만 집중합니다. 이게 소재죠. 정확하게 말하면 소재만 집중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주인공의 성격, 캐릭터성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요즘 웹소설 시장에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도 무시한 채 진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캐릭터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작품에서는 캐릭터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게 제가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던 전독시도 보면은 캐릭터들이 진짜 하나하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독시도, 그러니까 캐릭터에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전개만이 아니라 캐릭터에도 힘을 많이 쏟았어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죠. 소설을 쓸 때 이제 어떤 소재로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주인공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어떤 주인공이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소재 대중한테 요즘 잘 나가던데? 이게 아닙니다. 이런 성격의 주인공 요즘 잘 나가던데, 요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지 제가 여기서 한번 감히 추천을 드리고, 이상 오늘의 이야기 여기로 마치겠습니다.